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존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왜곡됐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동북공정은 끝나고 중화문명 선전공정을 지금 전 세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독도는 아예 이제 한국 정부하고 한국인들하고 싸우기 싫다 해가지고 독도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유아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는 시간의 승부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양 국민의 사관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한국인들이 역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역사도 필요 없다. 글로벌한데 뭐 나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이든 상관없다. 돈 많이 벌고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만들어진다면 독도는 다음 세대에 일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임나일본부, 한반도 남쪽은 원래 고대사에 일본의 식민지 땅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일본의 역사서라든지 신사, 모든 신사 그리고 모든 잡지에 기록되고 정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 학자는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폐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임나일본부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임나일본부가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잡지, 천황가의 모든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사의 안내문 가보시면 전부 다 임나일본부가 정사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임나일본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원래 고대 일본의 식민지 땅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역사서에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 글로벌하고 뭐 역사는 필요 없다, 잘 살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지금 임나일본부도 아마 한국 땅에 자리 잡으면서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고대 일본인의 후손으로서 역사의 매김이 될 겁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유아부터 아주 튼튼하게 독도에 대한 인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 양국민의 역사관 싸움입니다. 역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가는 살아남고 또한 그 역사를 성취할 것이요, 그 역사관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어때요? 뺏길 수밖에 없죠. 동북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순히 중국이 한국의 고구려사, 발해사를 넘보는 게 아닙니다. 온 전체 역사가 중국사로 넘어갔습니다. 고구조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 이전에 홍산문화도 한국 학계에서 홍산문화가 만주 쪽에 있는, 적봉 쪽에 있는 역사가 한국 그 역사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참 그렇게 고맙게 주장해주는 덕분으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홍산문화도 만리장성 밖에 원래 동이족이 살던 지역의 그 문화 역사 영역을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이번에 끌고 들어갔습니다. 왜? 한국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의 고대사, 고조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 치우천왕고 황제년의 탕록싸움, 그런 부분의 모든 역사도 이번에 중국사로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중국은 치우도, 황제도, 신농시도 중국의 조상이라고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눈뜬 채 우리 조상도 남에게 뺏기는 그런 시간이 왔을까요? 이런 속에서 한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리 나가다가는 나라 말아먹습니다. 역사 말아먹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가를 인식을 못한다면 국민도 국가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 인식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했다는데 과연 식민사의 실체가 뭔지, 한국사관, 한국 식민화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가 지금까지 남겨진 사서, 일본이 다 뺏어가고 조선시대 때 수소련까지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서가 없어졌죠. 하지만 남아있는 사서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 자료를 통해서 우리 고대사 역사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런 역사를 찾기 위해서 참 국내 소장가들 그리고 경매 자료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 제공처는 반드시 출처를 여러분들께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라면 꼭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야 될 것이 한국사에서 과연 단군조선 전후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지,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군 신화라는 용어가 역사책에 있었는지, 제가 요즘 최근에 강의 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신화는 원래 일본어로서 우리 국어 국문학과에 아주 이렇게 높으신 명망 있는 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신화는 일본어다.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귀신 신화를 까먹는 해괴한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표현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단군 신화 같습니까? 동격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소설이고 그 이야기하고 단군의 역사하고 같은 신화격입니까? 그런데도 뭐 단군 신화가 주는 의미를 강조하는 분이 지금도 있는 분인데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과 현 한국 역사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지금도 합니다. 광복 후로 우리 한국의 역사학은 일본이 만든 역사학을 벗어나가지고 식민사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을 공공연히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식민사학을 벗어났다고 강조를 합니다. 국민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하고 역사책과 우리의 역사책을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서간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내용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단군조선 시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첫 내용이 뭐냐면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달육이라든지 신지비사 많은 사서 이름이 지금 전해졌죠. 뭐 이름만 전해지더라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이런 역사책이 있었다는 자체가요. 많은 국난을 통해서 또 중국의 사대주의 때문에 역사에 사라진 사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름이라도 남겨져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도 몇 가지 사서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한국사를 가장 왜곡한 앞잡이로서 여러분들 안 인물이 바로 금서룡이죠. 금서룡의 단군고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조선시대 때 태종부터 이런 역사서를 다 수수령을 내려서 태웠다는 기록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려시대 왕씨, 고려시대의 서운관을 중심으로 하여 많이 존재하였다라고 금서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에되는 중화 사대주의에 입에되는 책은 당연히 굳어가지고 왕들이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뭐 조대기라든지 지공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이런 기록이 다 했다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금서룡이도 인정했는데, 이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한국의 사람들입니다. 뭐 역사학을 온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삼성기는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가 아니라 안암노원 중동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사람의 이야기다. 이 세 사람은 수양상승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수양상승 쌓은 사람이 조선시대에 무슨 죄를 짓다고 그 책을 거둬들여가지고 소각을 하려합니까? 없애려고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좋은 일을 했다면 말 그대로요. 국가에서 더욱더 책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소개를 해야지. 이 안암노원 동중이라는 새 영감님의 이야기가 삼성기입니까? 여기서 삼성은 어때요? 삼성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해서 성인성자입니다. 그죠? 여기서 삼성은 뭐겠습니까? 환인환웅 당군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이 삼성이 안암노원 동중이라는 영감님, 수양상승을 쌓은 영감님이라고 주장하는 모 소설가는 진짜 소설가입니다. 그렇게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서령도 이런 사서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쭉 분석해 볼 겁니다. 조선시대 성리학 중심으로 열린 조선시대에는 한족 위주의 사고, 그리고죠, 단군조선을 수료가했으나 기자를 흠모하기 때문에 기자 중심의 역사관이 또 만들어집니다. 고려 때 도입된 기자조선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돼가지고 기자에서 기자조선으로 확대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보실 것이고요. 조선시대의 역사서는 전부 다 중국 기년을 중심으로 다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연호보다는 중국의 기년을 먼저 쓰고 우리나라 역사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어때요? 조선인의 시각의
역사를 배제했던 그런 내용, 시대가 조선시대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사설을 보더라도 대단히 또 뜻깊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수서령의 내용입니다. 자, 박스친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태종과 세조,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연산군 중종시대 때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시대 때 수서령이 등장하는 것. 특히 태종은 뭐냐면, 태종이 태웠던 책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신지비사를 태종이 직접 태웠다는, 서유사를 태웠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세종 신지비사를 태웠다고 신지비사가 역사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겠지만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 신지비사를 소개한 책자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태종시대 때, 그 다음에 세조 때 또 역사서가 없어지죠. 성종 때, 그 다음에 중종 때. 그래서 이런 사서 이름까지 다 밝히면서 책을 이렇게 수고를 명합니다. 하지만 안 내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니자처참 반드시 뭡니까? 목을 잘라라고 합니다. 그죠? 도대체 책 내용이 뭐길래? 불온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에 입에되는 불온서적이기 때문에 그 책을 내지 않으면 처참 죽여라. 조선의 성리학과는 다른 역사관, 중화 사대주의하고는 다른 역사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을 거둬들였다고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성종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드릴 내용이 뭐냐면 1928년 학자가 책 한 권을 내는데 거기에 참고한 책이라 해가지고 책명을 밝혀놓은 것이 이런 겁니다. 고조선기, 조선실기, 천통사, 평양사, 만사, 발해사, 요동사, 신라고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역사책에는 볼 수 없는, 듣지 못했던 책 이름인데 이 책이 1928년 어느 학자의 책 이름에 참고도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본다면 어때요? 적어도 대일항쟁기 때까지 많은 사서가 살아남아 있었다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천통사는 아시죠? 천통은 뭡니까 보면 바로 대진국 발해의 대조영의 연호가 천통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니까 국내 사학계에서 또 쇼를 했죠. 그 내용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시영 부통령, 바로 독립운동 투사하면서 때요. 바로 부통령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1936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이 말은 뭔 말씀이죠?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서 주체적으로 써서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역사는. 과연 이시영 부통령처럼 이분들이 만든 역사를 우리는 배우고 있을까요? 이 내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분노를 터뜨릴 겁니다. 자, 한 분은 우리 역사책을 우리가 만들어주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인 이등방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조선을 이번에 한번 먹었으니까 영원히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 과연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독립투사들이 만든 역사관이 승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이 승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작은 바로 1928년 홍종국 씨가 충남 마곡사 상어원에서 직접 보고 필사를 했다는 제왕연대력입니다. 여러분들 제왕연대력은 누가 쓴 책입니까? 최치원 선생이 신라시대조 쓴 책으로서 그 책을 썼다는 기록이 삼국사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들어가 보시면 제왕연대력을 쳐보시면 제왕연대력은 이름만 있지 그 내용이 없는 걸로서 사라진 사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28년 홍종국 씨는 틀림없이 충남 마곡사에서 그 최치원 선생의
제왕연대력을 직접 받고 이 책을 두면 일본이 반드시 없앨 것이라는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필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사를 해가지고 1971년에 충남 제6호 문화재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역사적 어떻습니까? 사실 역사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필사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마곡사에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가지고 마곡사에 있는 고서가 몇백 건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책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위스라고 또 고정해야 되겠죠. 왜? 지금 우리가 자기들이 가르친 역사,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는 완전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책이 나오면 우리나라 주류사학계에서는 터집만 잡히면 그걸 가지고 위스라고 주장합니다. 한 개가 나오면 이거 새로운 거다. 이거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반대로 어때요? 왜 이상한 게 나와? 우리가 가르친 역사가 왜 틀려?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위스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온라인에 도배를 해버립니다. 식민사학, 주류사학계의 가장 큰 힘은 포털 사이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족사학에서 아무리 강의 많이 하고 글을 써가지고 온라인에 올려도 검색이 안 됩니다. 왜? 포털 사이트를 자기들이 점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위키, 백과사전이라든지 들어가서 고조선 당고 쳐보시면 다 글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식민사학계 사람들이 다 책을, 거기에 내용을 써놨습니다. 마치 자기가 역사학자인 것처럼. 역사학자들 아닙니다. 절대로 온라인의 백과사전 믿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활용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위키 백과사전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누가 그거 가서 선점을 해가지고 끝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견고하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승부의 게임인데 민족사학계에 그걸 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라인의 포털 사이트의 내용은 식민사학계에서 다 휘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그 글을 읽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식민사학에서 이 내용이 위세라고 주장을 했는데 웃기는 내용이죠. 제가 중요한 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최치원 선생의 제왕연대력에 있었던 단족이죠.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은 홍종국 씨의 자료만 하나 있었다면 틀림없이 위서로 몰아붙여가지고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단조기에 관련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1924년 김종환의 조선 살약에 인용되어 있고요. 1930년대 박정인의 해동중추의 지왕연대력에 똑같은 기록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스라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홍종국 씨가 자작으로 만들어냈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제왕연대에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잠시 보셨을 겁니다. 근데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주류사학계에서 이 내용을 위스라고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 책이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주요 내용 볼까요?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무진년에 건국됐다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한인한웅 단군 이야기 나오면서 천부인 세계. 그리고 단군의 특이한 것은 좀 뭐냐? 단군께서 한 분이 천살, 2000살을 살았다. 이게 아니라 단군께서 제1을 93년 동안 계셨다. 단군 제2 93년 기록은 조선시대 역사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 듣는 분 있죠? 그동안 단군 곰과 호랑이 쑥만을 이야기 듣던 분들은 야, 저런 기록이 과연 조선시대 기록이 있었을까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사에서는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팽호. 그 시대 때 초대 단군 조선시대 때 홍수가 나와가지고 그 물을 다스렸던 책임자 팽호라는 인물이 역사에서 등장하는데 이 인물도 대단히 조선시대 단군과 더불어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호를 단이다. 이 단은 나중에 이제 아시면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도 단군이 조선을 열기 이전에 했대요. 있었던 나라가 단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비서가 하백녀다. 단군 할아버지가 장가를 갔는데 비서가 하백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는데 4명을 낳았다가 나오죠. 자, 부룩대요. 부여, 부소 쭉 나오죠. 4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 이것은 조선 왕조실록 그대로 나옵니다. 또 강화도 마리산 전등산 나오죠. 보면요. 여기에 삼낭성을 쌓은 인물이 누구냐? 단군의 아들 3분이라는 거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기록에 나오는데 왜 단군 신하라고 합니까? 역사 기록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군의 신하인 신지,
글을 쓰는 책임자, 어떻습니까? 고시, 농사의 책임자, 그리고 그 제후에 대한 일이 나오는데,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고요. 강화도 마리산에 지천단을 설치했다. 3일 신고에 발에 천통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당국께서 불을 파견했는데, 그 내용이 제왕연대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조선시대 사서에 많은 내용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술년에 장당경으로 천도를 했다. 또 업지를 옮긴 내용까지 제왕연대록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언제까지? 1930년대까지 살아있었다. 물론 홍종국 씨가 1928년 봤던 제왕연대록과 다른 또 판본의 제왕연대록이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20년 대일항쟁기까지 존재했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라시대 때까지 배달국, 당국 기록이 혼합이 되어 살아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제왕연대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단이라는 건 당국은 원래 배달국을 이야기합니다. 천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자, 제왕연대록에 천통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 내용 기록은 나중에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여기에 동사연표에 천통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통이 언급되니까 식민사학계에서 공격을 합니다. 의윤적의 이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천통을 어디서 베껴왔느냐, 출처를 안 됐다 하면서 별걸 다 물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또 뭐 말하느냐. 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해사 연구의 기본 텍스트를 할 수 있는 신당서, 구당서 등을 비롯한 중국 문헌이나 기타 금속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발해에서 대조영 때부터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천통은 발해의 연호, 대조영의 연호가 아니다. 이렇게 주류사학계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713년 당나라가 발해 대조영을 했더니 발해 군공 자기를 줬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자기들은 줬다 이거예요. 줬기 때문에 뭐냐? 제후로 줬다고 나오는 발해 군공으로 자기를 줬다고 기록해놨는데 자기 줬다고 기록해놓고 구당서 신당서에 대조영이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다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구당서 신당서에는 발해 대조영이 천통을 썼다는 기록을 안 해야죠. 왜? 자기들이 자기 줬다는데 대조영은 천통 연호를 쓰고 있었다. 앞이 안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당연한 건데도 IQ 한 자릿수라도 어때요?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신비사학자들은 그걸 트집을 잡습니다. 아, 신당도 구당서에 대조영이 천통을 썼다는 연호 없다. 그래서 천통은 가짜다. 국민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역사서에 만날 수 있는 자료가 그 유명한 삼국사와 삼국유사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사 왜요? 삼국사기죠. 원래 이름이 삼국사인데 사기라는 이름은 뒤에 만들어진 거고요. 원래 원명은 삼국사입니다. 그리고 이련서님의 삼국유사죠. 이 두 군이 어때요? 한국의 대표적인 사서인데 문제는 참 이 책을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도 의아심이 드는 것은 왜 일본 제국주의에서 한국의 고대 사설을 다 수구에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 책은 손을 대지 않았을까? 왜 남겨두었을까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집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의문점을 가졌을 거예요. 왜 수많은 책을 다 뺏어가면서 삼국사, 삼국유사는 왜 남겨놨을까요? 지금 삼국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중화주의 역사, 색채,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중화관이 강한 사주 중에 하나가 삼국사입니다. 일본이 이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지금도 국내 학계에서도 논문을 발표합니다. 일본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론에 대한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사람하고 똑같죠. 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책을 활용하고 있고요. 삼국유사는 왜 일제가 남겨놨을까요? 한국 고대사 역사의 출발점에 환인한웅 당군이 등장하는데 왜 이 책을 남겨놨을까요? 가장 큰 파장을 던진 것은 뭐냐? 이런 스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도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곰과 호랑이로서 묘사되는 그런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사서가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기자 한사군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황국사건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또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한국 역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거기에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시면 자, 무진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했고
백악산 아사다. 아사. 처음이란 뜻이죠. 아사. 달은 땅이기 때문에 배달은 어때요? 배달은 밝은 땅. 그때 달입니다. 지금 음달, 양달 할 때 달자가 요겁니다. 당군 할아버지께서 1908세라고 지금 이 기록이 있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1908년을 살았다. 이걸 지금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절대로 가르치지 않겠죠. 자, 과연 1908세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조선시대 사례를 여러분께 다 소개해드리겠지만도 자, 여기 보시면 자, 당군의 역사서에 보면 당군의 영령이라도 영령. 그러니까 당군이 몇 년을 통치했다? 아니면 세수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 아니면 제의가 몇 년이었다? 하는 기록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자, 그 기록을 아기로 도표를 본다면 1017년이었다, 1028년이었다. 어때요? 1048년이었다, 1500년이었다, 1195년이었다, 1212년이었다, 1908년이었다, 2096년이었다. 이런 다양한 어때요? 당군 조선에 대한 영년이라든지 기록이 있습니다. 세수로서, 영년으로서, 제의로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해놨는데 자, 그 중에 동사짐작이라든지 제왕운기에 1017년, 1028년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도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1048년인데 계산을 수판을 잘못 나가지고 어때요? 1017년, 1028년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옛날 연대를 어때요? 중국 연대기가 잠깐 삐끗삐끗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연대 자체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17년, 1928년입니다. 원래 계산대로 한다면 다른 역사 기록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1048년.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당군에 관련된 역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시대가 영년이 1048년입니다. 과연 1048년의 비밀이 뭘까? 그 다음에 어때요? 1908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2096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자, 1048년 쭉 그 다음에 1908년, 2096년 이런 기록이 쭉 나오는데 과연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역사는 뭘까? 역사서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있는조차도 모르죠. 자,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당군세기. 우리 국민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당군세기인데 당군께서 사망강경을 열어가지고 3원의 체제, 3조선의 체제 그리고 모든 체제가 무너지고 대부의 체제로 넘어가는 세 번의 왕조가 있었다는 기록이 당군세기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제1왕조가 뭐냐면 1048년입니다. 제2왕조가 860년으로서 제1, 2왕조를 더해보면 1908년이 나오죠. 비밀은 뭡니까? 1048년의 비밀 1908년 그리고 어때요? 2096년이 나옵니다. 도업지가 천도되는 과정 이 속의 역사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앞에 있는 이 다양한 기록의 비밀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 삼국유사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성유의 제왕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제왕운기가 책으로 나올 때 그 과정에 시대적 배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 쿠빌라이가 강력하게 고려를 지지하고 있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에 뭐가 바뀌냐.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의 차이지만 뭐가 나오냐면 석유 황국에서 석유 환인으로 말 그대로 불교 설화 색채가 더욱더 강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를 기록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당군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향국, 당군이 다스린 나라가 1028년이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자, 여기서 수명의 개념보다는 국가의 수명으로서, 국가의 수명, 당군의 수명이 아니라 국가의 수명으로서 당군 조선을 기록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1028년은 이성유가 계산을 잘못해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쓴 거고, 원래 기록을 맞춰본다면 104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기록이 있는데도 어때요? 이런 것을 대조를 해가지고 연구를 안 해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왜? 당군은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화로서 없애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